안녕하세요.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CNC 주니어관과 국제관에서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지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우리 아이들 조금이라도 공부를 더 잘 시켜보고자 이렇게 시간 내주신 마음 제가 잘 알고 있고 유익한 시간 되기 위해서 열심히 설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설명의 주제가 0.1%를 위한 이렇게 적었는데 0.1%만 들으라는 건가? 그건 아니고요. 0.1%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가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그 안에서 성취하는 것들 또한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제목을 넣어봤고 CNC 국제관은 주니어관보다 이제 친구들이 한 단계 실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국제관에서 원서 리딩과 구조 독해를 통해서 아이들 독해 실력 향상을 목표로 두고 티칭을 하고 있고요. 네. 시간 관계상 제 소개는 학부모님들께서 따로 읽어보시는 걸로 이제 대체를 하도록 하고 제 이력 중에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실까요? 바로 보셨네? 맞아요. 외국인들 대상으로 헬스 트레이너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네, 요거는 그 당시에 외국인들이 저한테 이제 남겨준 후기고요. 여기 뭐라 써있냐면은 She speaks English fluently. It was so easy to communicate with you due to your English fluency. 선생님이 영어를 원활하게 해서 이제 운동 배우기가 수월했다. 이렇게 남겨준 건데 이런 제 히스토리를 소개를 드리면 어머님들은 이제 선생님 다이어트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려는 거는 저는 영어를 중학교 이후로는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나고 자랐는데 중학교 이후로는 전혀 그냥 제 스스로 즐겁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저도 그래서 이제 오은영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아이들이 저처럼 영어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스스로 즐겁게 성취감도 느끼고 영어에 대해서 독립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티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학부모님들께서도 저랑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그쵸? 네. 혹시 밸런스 게임 들어보셨을까요? 둘 중에 하나 꼭 선택해야 되는 건데 저의 마음과 학부모님들의 마음이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둘 중에 하나 꼭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선택 안 하시면 지시는 거예요. 자, 선택지 1번 중등 내신 A등급, 고등 모의고사 9등급. 네. 선택지 2번 중등 내신은 꼴찌인데 고등 모의고사는 1등급. 둘 중에 뭐가 더 좋으세요? 손가락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1번 아니면 2번? 오, 2번이 많으시네요?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왜 중등보다 고등이 더 중요할까요? 왜요? 대입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고등 성적이. 대입 들어갈 때 아무도 너 중학교 때 몇 등 했니? 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고등 모의고사, 고등 내신 성적이 중요하고 저도 초등부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고등학생들을 꾸준하게 티칭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과의 연결고리 유지를 하고 저도 제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건 최근의 사례인데 저랑 3개월 정도 구조 독해 훈련을 했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고1 모의고사 3등급이었던 학생인데 3개월 뒤에 고3 모의고사 1등급을 받고 졸업을 했습니다. 고등 모의고사 1등급은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되는 작업이 이 작업인데요. 45문제를 70분 안에 풀고 90점 이상을 받아야 해요. 95점이라 한 거는 우리가 안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그러면 차례대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첫 번째 스텝은 듣기 영역을 반드시 만점을 받아야 합니다. 무조건. 왜 그럴까요? 맞아요. 독해보다 쉬워요. 같은 배점인데 듣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틀리면 아까워요. 무조건 100점을 받도록 만들어야 하고 다음에 스텝 2. 독해 난이도 하의 문제들 당연히 만점 나와야겠죠. 스텝 3. 독해 난이도 중의 문제들 당연히 만점 나와야 하고 이 주황색 스텝들이 다 잘 되었을 때 독해 난이도 상을 접근할 땐 좀 유연하게 할 수 있겠죠.
여유를 갖고. 그리고 OMR 체크하면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95점 딱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이 주황색 파트들은 뭘 요구를 하고 있냐면 한 문제당 2분 이내로 풀면서 정확도는 100%를 요구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들이 그래서 CNC에서 0.1% 이러한 어려운 수능 모의고사도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는 아이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리딩을 커리큘럼을 짜실 때 문학과 비문학을 골고루 터치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이 중에 문학 같은 경우는 원서 리딩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비문학의 경우에는 구조 독해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원서 리딩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원서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초등학생들의 특징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 어떤 특징이 있죠? 보시면 귀여운 친구들. 저는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재미가 있어야지만 움직입니다. 공감하시나요? 네. 재미가 없으면 절대 안 해요. 절대. 또 하나, 이거는 부러운 장점인데 언어를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어릴수록 언어 학습을 잘 수월하게 한다라고 해서 영유도 활발해지고 이렇게 좀 바뀌었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시기상의 특징인데 본질적인 실력 향상에 힘을 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우리 초등학생들은 중고등학생과 다르게 숫자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직은 점수, 등수, 등급이 중요한 시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능력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그러면 이 시기 때 저는 가장 효과적인 학습 수단은 스토리북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스토리북이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을 하거든요. 스토리북을 보면 주인공이 방구도 끼고 코도 파고 마술도 부려요. 예를 들면 해리포터 다들 아시죠? 영국에서 해리포터 시리즈가 유명해진 이유가 영국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는 도무지 책을 안 읽는데 그 책만큼은 책상에 앉아서 4-5시간을 주파를 해요 하면서 입소문이 퍼지면서 유명해졌죠. 그 또한 스토리북이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원서 리딩이 선생님 그러면은 재미만 느끼게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게 수능 모의고사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모든 영역의 학습을 원큐로 터치가 가능해요.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vocabulary, grammar 다 돼요. 스토리북 하나로. 음원 듣죠? 따라 읽죠? 눈으로 보죠? 선생님이 writing 숙제도 내줘요. vocabulary도 문맥 속에서 이해해요. grammar 포인트도 추출해서 숙지시킬 수 있어요. 또 하나, 스토리북은 몇십 페이지에서 몇백 페이지까지 달하기 때문에 호흡이 굉장히 길죠. 호흡이 길기 때문에 수능 지문은 정제되어 있고 압축되어 있고 그런 글이라서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느껴집니다. 체감상 속이는 거죠, 살짝. 그 다음에 길이가 이게 길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추론하는 능력을 기를 수가 있어요. 챕터 1에서 발생한 이 사건 때문에 챕터 10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챕터 5에서 이 인물이 이러한 일을 겪었는데 왜 이런 생각을 했고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사고력 훈련이 가능하면서 이게 나중에는 고등 때 가서는 수능 독해 난이도 상해 유형들 빈칸 순서 삽입을 사고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맥 속에서 어휘를 이해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필수 어휘는 외워야겠지만 정답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필수의 어휘가 아니라면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단어를 모르더라도 문맥 속에서 추론하는 힘이 생겨요.
원서 리딩이 이렇게 수능 모의고사에 굉장히 장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원서 리딩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은 구조 독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문 독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문장의 문법적인 구조를 분석을 하고 그걸 한국말로도 생각을 해보고 그런 독해, 일반적인 독해와 달리 구조 독해는 뭐냐면 글의 서론, 본론, 결론이 어딘지를 파악을 하고 본론은 어떠한 논리적인 원리에 의해서 전개가 되고 있는지 시간 순서, 장소 변경, 인과, 병렬 그런 다양한 관계들을 이해를 하고 그래서 주제가 뭔지를 도출해내는 게 구조 독해입니다. 자, 구조 독해는요. 이렇게 수능 모의고사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이게 고2 모의고사 빈칸 유형, 아까 난이도 상해 유형이라 말씀드렸죠. 3점짜리. 2점이랑 3점 중에 3점이 더 어렵거든요. 그런 유형인데 구조 독해랑 원서 리딩을 한 친구들은 이미 many people에서 끝났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라고 전개하겠구만 하고 글을 읽고 들어가요. 자, 이거 읽어보면 Many people look for safety and security in popular thinking 이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다수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안전을 파악해 나간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만 벌써 not necessary가 나왔어요. 그런 건 아니다 하고 천동설과 지동설 예를 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천동설을 믿었지만 결국에는 그게 사실은 아니었다. 두 번째 예시 surgery sanitation 수술이 많은 사람들은 청결도가 딱히 중요하지 않다 생각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women's right to vote 여성의 투표권 많은 사람들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투표권이 만들어졌죠. 우리가 이런 케이스를 통해서 we must always remember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된다. 땡땡을 생각해야 된다. People say that there are safety in numbers but that's not always true. 많은 사람들이 안전을 numbers, 숫자, 다수가 선택하는지를 보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이게 이 글의 주제. 그래서 이 친구는요 답을 어떻게 고르냐면 in numbers가 acceptance로 바뀌었고 but이 difference로 바뀌었고 not always true가 intelligence로 바뀌었네 얘 5번이네 하고 깔끔하게 풀어요. 이 친구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어떤 현상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반박하는 사례를 3가지 제시하고 이걸 종합해서 주장을 하는구나. 이 친구는 머릿속에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면 위에는 힘을 좀 빼고 읽어요. 읽다가 저기 주장 파트에서 딱 집중을 해 가거든요. 주장 파트만 꼼꼼하게 봐도 풀 수 있는 질문이에요. 이 친구와 반대로 일반적인 독해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독해는 이렇게 해요. 자, 저는 일반적인 독해의 맹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거에만 메모리 될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단어를 한국말로 바꾸지 못하면 당황해요. 시험장에서. 나 이 단어 모르는데 어떡하지? 페이스가 말리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다 바꾸느라 시간 소요도 많고 에너지도 많이 들어요. 그러면 시험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체력은 한정적인데 에너지를 이미 여기 다 썼다 보면 구조나 주제가 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기억나시죠? 자, 정말 정확한 독해가 가능한가? 저는 이거에 대한 조금 물음표가 있고요. 자, 선생님 그 문제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하실까 봐 또 갖고 왔어요. 또 있어요.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Why there are 3 versions of many consumer goods. 왜 기업들이 3가지로 제품을 놓고 판매를 하느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소개하고 구조독해 했던 친구들은 벗이다. 여기서부터 꼼꼼하게 봐야지. A third model 하고 쭉쭉쭉 읽다가
아,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시는구만 하고 not the price가 manipulated로 바뀌고 가격적인 관점에 있어서 더 높은 가격의 제품이 있으면 중간 단계 제품을 선택한다. 이렇게 paraphrasing 됐네. 1번 하고 이렇게 되고 이 친구의 머릿속에서는 아까랑 비슷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뭔가 화두를 던지고 그거를 뒷받침하는 근거 그런데 이 사람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저기서부터 집중해야지 하고 주황색 부분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독해는 이와 달리 짜잔 이렇게 읽어요. 자, 요렇게 왼쪽과 오른쪽 비교해 보시면 누가 더 리딩 실력이 좋아 보이세요? 글을 이해하는 힘. 구조 독해의 장점은요. 단어를 몰라도 여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난 구조를 알고 있으니까. 서론, 본론, 결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강약 조절을 하면서 글을 읽게 되고 그 에너지를 세이브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글을 분석하는 방법은 국어에도 적용이 돼요. 수능 모의고사 국어에도 적용이 되고 모든 시험, 토플, 토익, 탭스 다 적용돼요. 굉장히 효율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자, 직독직해랑 원서 리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아, 선생님 알겠어요. 이제 원서 리딩이랑 구조 독해를 좀 시켜야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시킬 거냐? 우리가 한 번 더 조금 더 방법에 대해서 들어가 봐야 하는데 둘 중에 뭐가 좋은지 한번 선택해 주세요. 첫 번째, 10권 읽고 10권 공부하고 아무것도 기억 못하기. 대. 선택지 2번, 한 권 읽고 그거에 관련된 것만큼을 기깔나게 알기. 손가락으로 한번 표시해 주실까요? 2번이 많으시네요. 저랑 같은 마음이시네요. 네.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선생님, 렉사이 지수가 안 올라요. AR 지수가 안 올라요. 3.5에서 멈췄어요. 저는 그런 학부모님들의 고민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친구가 다독은 하고 있지만 정독을 놓친 게 아닐까요? 영어 도서관에 갔어요. 10권 빌렸어요. 읽고 끝, 읽고 끝, 읽고 끝. 우리 친구에게 남는 건 성취감, 보람, 끝. 정독. 한 권을 가지고 탈탈탈탈 털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독을 기반으로 하고 다독을 하면 정말 좋습니다. 다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독을 기반으로 했을 때 다독도 우리가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선생님 그동안 너무 읽히기만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정독을 시킬까요? 어떻게 시키냐면요. 일단 보내주세요. 가르쳐서 보내드릴게요. 원서 리딩과 구조 독해를 제가 아이들에게 단연간 티칭을 했는데 이런 성과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 아이들 티칭할 때 단 한 번도 한국말을 쓴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파닉스도 영어로 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학교 입학하고 자사고 가고 초등부 친구들은 중등부 올라갈 때 반 배치고사를 보게 되는데 그때 승반을 하는 학생들이 50% 이상이 나왔어요, 매년. 올해도 그럼 좋겠다. 그리고 고등 내신 모의고사도 저런 식의 성과가 있습니다. 고등 친구들은 한국말을 살짝 쓰기는 하는데 구조 독해가 된다는 전제 하에 직독직해를 시킵니다. 구조를 먼저 보는 훈련을 시키고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저는 아이들에게 우리 초등 아이들 관련 매일 듣고 읽기 녹음 숙제를 제출하게 해요. 매일. 듣고 말하고 텍스트 보고 그러고 제가 피드백을 남겨줍니다. 아이들이 음원 들으면서 리스닝 되죠. 내뱉으면서 스피킹 되죠. 눈으로 텍스트 봐요. 리딩도 돼요. 그리고 제가 주는 피드백에 그래머도 들어가 있어요. 끝소리, S, D 정확하게 내는지. 그게 문법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선생님? 이거를 문법을 자연스럽게 체화하는 거예요. 3인칭인지 아닌지, 소유격, 단수, 복수, 시제. 이거를 빼먹고 있다가 나중에 문법 하게 되면 이게 뭔가 합니다. 그리고 단어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읽어 나가는 게 모여서
문장을 정확하게 보게 되고 문단을 정확하게 보게 되고 글을 전체를 정확하게 보겠죠. 아이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텍스트 이해력이 늘었어요 하는데 저는 아이들에게 발표를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합니다. 나한테 신호 발송을 해줘야 너희들이 뭘 아는지 모르는지 판단해서 내가 피드백을 주죠. 발표를 굉장히 많이 시키고 제 나름의 이런 스텝이 있어요. Comprehension Training이라 하는데 스텝 1은 Basic Question. 선생님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게 지문에서 딱 힌트 문장이 보이는 거. 그런 거는 5점을 주고 Inference Questions. 지문에 보이지는 않는데 내가 추론해야 되는 거. 이 4문단은 1문단으로 인하여 발생된 거. 이런 거. 아니면 글쓴이가 느꼈을 감정.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지. 그런 거 알아내면 10점 줍니다. 그 다음에 구조 독해를 하는 경우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본론이 어떤 원리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있으면 다트를 던지게 해줘요. 그리고 메인 아이디어, 이 글 전체의 메인 아이디어를 찾는 친구들한테는 스티키 볼을 던지게 해줍니다. 끈끈이 볼. 제가 예전에 재직했던 직장에서 저희 원장님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반은 왜 맨날 노는데 점수가 잘 나와? 맨날 점수 따고 다투 던지고 공 던지는데 왜 공부를 잘하냐라고 물으셨는데 이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자, 국제관에서는 제가 레벨별로 일단 구성을 해봤는데 뉴베리 수상작이랑 로알드 달이라는 유명한 작가 시리즈로 이렇게 나열을 해봤고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독 방법 세 번째. 저는 친구들 책을 보면은 되게 지저분해요. 뭐가 막 필기가 좀 많아요. 서론, 본론, 결론 어딘지 파악을 하고 각 문제의 힌트 센텐스가 어디에 있는지 밑줄을 치고 문제 번호를 쓰게 하고요. 원서 같은 경우는 몇 페이지에서 답이 있었는지 쓰게 합니다. 이러한 장치가 없으면요. 친구들이 그냥 이거는 A, 이거는 B, 이거는 C 이렇게 가요. 조금 지문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좀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독 방법.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친구들이요, 한글 뜻 영어 단어 이렇게 외우면 금방 외워요. 50개, 100개도 거뜬해요, 막. 그죠? 근데 빨리 외우면 문제가 뭐다? 빨리 까먹는다. 그래서 빨리 못 까먹게. 조금이라도 덜 늦게 까먹게. 영영풀이로 외우게 하고 예시문을 통해서 단어를 풍부하게 이해를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 예시문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외워서 말하게 하는 테스트도 봅니다. 이걸 가지고 했을 때 이제 시험지는 제가 직접 다 제작을 하고요. 동의어 찾기, 영영풀이에 맞는 영어 단어 쓰기, 문장 빈칸에 문맥상 들어갈 알맞은 단어 쓰기. 풍부하게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전 학원에서 50개, 100개 외웠던 친구가 15개 외우는데도 맥을 못 쳐요. 이렇게 하면. 계속 제 시험 걸려요. 단어를 정말 내가 그걸 풍부하게 이해를 해놔야 문맥 속에서 이게 다양하게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말씀드렸고 저의 티칭에 대해서 요약한 페이지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토tal learning, 모든 영역을 한 큐에 듣고 말하기 정말 중요하고 comprehension training 하나하나 스텝 밟아가면서 사고력을 키우는 학습 정확하게 읽고 나서는 정답의 근거 찾기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어 단어는 의미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알자 이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늘 아이들의 독립을 영어 독립을 응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티칭을 할 거고 혹시나 나중에 기회가 되면 중고등학교 내신 대비나 서술형 수행평가 대비에 관해서도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선생님들께서도 열심히 준비 많이 해주셨고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